비문증이라 하면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경험하게 되는 빈도가 더 높고 또 많이들 느끼는 경우가 원래 안경이 도수가 높았던 분들, 백내장 수술 같이 뭔가 수술을 한번 받고 나면 비문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조심하면 좋겠는 부분, 의사 입장에서는 을 자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가족 아내나 아들, 딸 절대 못하게 합니다. 눈 안에 변화가 생기면서 망막에 구멍이 생겼다. 이럴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을 땐 비문증을 겪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비문증이라 하면 보통 갑자기 뭐 벌레가 보인다든지 지렁이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든지 얇은 비닐막 같은 게 보인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뭔가 물체 같은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비문증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문증이라는 건 이제 눈 안에 축구공 같은 경우는 공기가 차 있죠. 근데 눈 안에는 이제 젤리 같은 물 같은 약간 찐득찐득한 젤리랑 물이랑 중간 정도 되는 정도의 유리체라는 조직이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체라는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떠다니는 부유물 같은 게 생기고 그 떠다니는 부유물의 그림자를 느끼는 게 환자로 하여금 느끼는 비문증 증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비문증이 왜 생길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가 첫 번째이긴 합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눈 안에 차 있는 이 유리체라는 조직이 점차 조금씩 액화라고 부르는데 물처럼 조금씩 묽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물 주머니 같은 게 눈 안에 있는 카메라로 치면 필름 역할하는 망막이라는 부분과 유리체가 서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후 유리체 박리라고 좀 복잡한 단어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파편 같은 게 떠다니는 게 생기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비문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아무래도 경험하게 되는 빈도가 더 높고 대부분 연세 드시면은 한 번 이상은 대부분은 느끼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문증이 이제 노화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비문증에서 또 많이들 느끼는 경우가 원래 눈 안경이 도수가 높았던 분들, 근시 도수가 높았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눈 안의 조직들이 전반적으로 약하면서 그런 비문증도 느낄 확률이 더 올라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내장 수술 같이 눈 안에 뭔가 수술을 한번 받고 나면 눈 안에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좀 바뀌면서 단기간으로 봤을 땐 수술 후 단기간으로 봤을 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비문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비문증은 누구든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좋아집니다. 환자 스스로 봤을 땐 본인은 되게 답답하지만 의사들은 괜찮으니까 좀 지내보라 라고 보통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안약이나 뭐 먹는 약을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솔직히 약이나 안약이나 이런 걸 쓴다고 드라마틱하게 비문증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드물게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비문증이 이제 병적이냐 아니면 이게 병적이지 않은 경우냐 이거 판단하는 건 사실 환자 스스로 딱 자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문증을 몇 번 겪어본 분들은 또 다른 비문증을 겪었을 때 또 생겼나 보구나 하고 넘기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치료를 요하는 병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넘어갔다가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비문증이 생길 때마다 성가시고 불편하고 또 걱정되고 하니까 병원에 계속 가시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특별히 해줄 게 없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 스스로 이게 상태가 괜찮은 비문증인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의사로서도 이럴 때는 조심하세요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사실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긴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예를 들자면 평상시 비문증과 다르게 예를 들면 날파리 같은 게 보였을 때 이게 개수가 너무 많이 단기간 내에 확 늘어났다거나 너무 심하게 늘어난 데 이어서 이게 점점 늘어난다거나 또는 비문증도 보이는데 그거랑 동반돼 가지고 일부분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나 약간 커튼이 처진 것 같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시력이 자체가 단순히 떠다니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시력이 떨어진 것 같고 뿌옇게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비문증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비문증, 병적인 비문증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경우입니다. 비문증이란 건 이제 여러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갑자기 심하게 받는다거나 잠을 너무 못 잔다거나 하면 비문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 비문증 자체를 생길 확률을 낮춘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 환자 스스로 좀 그래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 조심하면 좋겠는 부분, 의사 입장에서는 눈을 비비는 습관을 좀 자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순히 비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눈 질환에 있어서 눈을 자꾸 만지고 비비는 게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 중에 보면 진료 보다가 눈을 막 비비는 분들 눈앞에서 진료실에서 보면 눈 진짜 멀고 싶냐고 막 화를 내면서까지 눈 비비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가족, 제 아내나 제 아들, 딸 눈 비비는 거 보면 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눈을 자꾸 비비면 비문증도 결국엔 생각을 해보면 눈을 자꾸 비비면 눈 안에가 꿀렁꿀렁 하겠죠. 자꾸 꿀렁꿀렁 하다 보면은 없던 병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단단할 수 있지만 외부 충격에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근데 계속 비비면 이 돌멩이에 물 똑똑 떨어지면 패이듯이 이게 1년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문증이나 기타 질환들을 유발할 확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비문증으로만 놓고 봐도 눈을 비비지 않는 건 그래도 그나마 비문증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에선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센 충격을 받는 것도 좀 비문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축구공이나 이런 거 세게 충격받으면은 마치 이제 흙탕물 가라앉혀놨다가 한번 흔들면은 쫙 올라오듯이 비문증 같은 것도 조금 가라앉았던 것도 센 충격받으면 이게 다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센 충격 피한다? 그것도 수준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신을 하면 몸이 전반적으로 다 변하죠. 이게 이제 호르몬 변화, 혈압, 혈류, 이게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다 보니까 안구로만 따졌을 때도 비문증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진료 보다 보면 시력이 임신하고 떨어졌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측정을 해보면 눈의 어떤 전반적으로 안쪽의 구조의 두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눈의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분들 출산하고 나면 손목도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하듯이 눈도 이게 딱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비문증도 생길 수 있다. 또는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임신이 비문증을 유발한다라고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문증 증상을 겪는 환자분들 진료 보면 거의 95% 정도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좋아질 분들입니다. 근데 한 100명 진료 보면 5명 정도는 치료를 요하는 비문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문증이 왜 생겼을까 해서 그냥 단순히 떠다니는 입자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어디 피가 나가지고 피가 약간 뽁뽁뽁뽁 올라오면은 그게 하나의 입자로 비문증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피가 났을까? 눈에 멀쩡한 눈이 왜 피가 났을까? 생각해보면 어디 혈관이 일부 찢어졌다. 왜 찢어졌을까? 생각해보면 눈 뒤에 망막의 일부가 구멍이 뚫려서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티커도 살살살 뜯으면은 잘 뜯어지지만 갑자기 확 잡아 뜯으면 다 찢어지잖아요. 망막 쪽도 이게 눈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서서히 일어나면 괜찮은데 여러 원인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망막이 좀 얇은 고도근시라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도 더 상대적으로 찢어지기가 쉬운 거고요. 또 어떤 외부 충격에 눈이 좀 구조적으로 원래 약했다든지 스트레스가 갑자기 생겼는데 그러면서 등등등의 어떤 눈 안에 변화가 생기면서 망막에 구멍이 생겼다, 찢어졌다 이럴 때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을 땐 결과적으로는 일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대부분은 그냥 단순 비문증, 그냥 증상만 느끼지 치료를 요하는 게 아닌데 일부 비문증은 망막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근데 그게 레이저 치료로 보통 구멍 주변으로 어떤 구조 보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요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이제 놓치고 그냥 두다가 만약에 너무 증상이 심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망막이 단순히 찢어진 게 아니고 주변이 전반적으로 망막 조직이 다 뜯어진 망막 박리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비문증은 웬만한 건 괜찮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는 게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권하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이후에도 비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라섹 수술 이전에 이제 검사를 하면서 망막에 대한 전반적인 걸 검사하게 되고요. 또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로 혹시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망막 쪽까지 한번 훑어보고 수술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라섹을 내가 한 20년 전에 수술받고 시력이 여전히 좋고 그러면 괜찮겠지 라고 하다가 비문증이 있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안경을 썼던 분들, 하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시력이 좋아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시는데, 눈이 만약에 시력 교정 수술 라식을 받았다 해서 시력이 좋아진 건 도수가 달라진 것 뿐이지 눈 속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원래 두꺼운 안경을 쓰던 분들이 망막 어떤 박리, 망막 열공, 망막에 어떤 구멍이 잘 뚫리고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제 시력이 좋아졌으니까 난 눈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도 하시는데, 눈이 원래 내가 어땠는지, 원래 나빴다면,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좋아진 것 뿐이지 원래 나빴다면, 또는 백내장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졌을 수는 있어도 원래 내가 두꺼운 안경을 썼었던 분이라면 비문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혹시 증상이 약간 조금 이상하다면, 의심된다면 안과에 가서 그래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닦아는 안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닦아는 안과라는 그 제목, 그 타이틀, 이 채널명처럼 저희 닦아는 안과에서는 안과 의사들이 이전에는 좀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 환자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예전부터 많이 다뤄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한테 잘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심도 깊게 다루고 있으니, 백내장 수술은 누구나 한 번은 결국엔 겪게 되는 수술이고요. 그게 내가 보호자로서든 당사자로서든 겪게 되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참고하신다면 백내장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거의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으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과 의사로 일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오셔야 저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후회 없는 수술을 받게 되고, 특히 이 백내장 수술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수술이고, 또 한 번 받게 못 받는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한 번 수술 받으면 평생 내 남은 세월을 다 이 백내장 렌즈, 인공수정체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좀 잘 이해를 저는 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수술을 어디서 받든 정말 백내장에 대해서는 웬만한 의사만큼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아마 진료받으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채널이 좀 다른 채널과 좀 다른 점이라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의 후기가 100여 개 이상 많이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 또 여러 인공수정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 눈에 관련된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다루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인공수정체를 사용했을 때 이 환자분처럼 잘 보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멀리든 가까이든 전반적으로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에 참 좋은 채널이라. 다만 이제 의료법 테두리에서 좀 제약이 있다 보니 그냥 일반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의료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990원입니다. 990원만 결제하시면은 영상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다 보셨으면 다시 중지하셔도 되니까요.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혹시 고려하고 계시거나 한다면 저희 채널 멤버십을 가입하신다면 다양한 후기들을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다가 또는 후기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주로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진료 보면서 사이사이 댓글이 달릴 때마다 답변을 다 드리고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전화로 문의를 하시던가, 또는 혹시 병원에 내원을 하신다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